예, 5월 1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 휴장이었고 열렸던 이제 일본과 호주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아마존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 약세,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고 나면 좀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보다 FOMC 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파월의 발언이 될 텐데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1,390원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휴장이 워낙 많아서 열린 나라들만 좀 보면 일본 하락했고 호주는 1% 넘게 빠졌고요. 인도도 오늘 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열린 국가들은 대체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간밤의 지표, 그러니까 1분기 고용 비용 지수, 그러니까 1분기 고용 관련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좀 봤더니 전분기 대비 1.2% 올랐다. 예상치가 1.0%였는데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고 임금 자체는 이거 고용 비용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고 임금 상승률만 따로 뽑아서 봤더니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는 5%나 올라갔다더라.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수치가 대략적으로 1% 안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자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한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전보다 나빠질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대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내려갔잖아요. 지금도 걱정되고 앞으로도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검색이 가파르게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열린 나라들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기업들 실적이 속속 나왔는데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등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아마존은 시간에서 올랐는데 이것도 상승폭이 좀 둔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AMD나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7%, 10% 이렇게 빠져서 아마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좀 제법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은 실적보다 당장 오늘 내일은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은 이게 되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항목 중에서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가지고 그걸 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FOMC 회의 앞두고 긴장도가 워낙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나쁜 쪽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정규 시장에 이 주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종목들의 주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FOMC 회의 전후에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를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연준의 대변인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닉 티미라우스를 통해서 좀 떠보게 한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고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되게 잘 알아서 잘 보도를 한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X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글을 올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사도 올린 게 있는데 기사를 다 소개시켜 드리긴 좀 그렇고 트윗에 올린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준 인사들이 지금 정책은 좋은 위치다라고 발언하는데 이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획과 다르게 갈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어떤 다른 지금의 정책과 좀 다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 이런 취지의 이야기보다 임금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도
뭐 울퉁불퉁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야 이런 발언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버전의 발언을 좀 살리는 걸로 나올 때 다만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좀 수월한 어떤 회의보다는 좀 매파적인 어떤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닉 티밀하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 이미 센 거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파월이 좀 빈틈을 줘도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영역이라 이거 좀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를 주식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시기로 보죠. 그래서 5월에 팔고 이제 10월, 11월에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9번 5월에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3년 동안 보면 0.5%, 0.0 몇 퍼센트, 0.2% 이렇게 해서 거의 강보합 수준이라 뭐 5월이 특별하게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적어도 빠지진 않았다. 예, 평균적으로 0.7% 올라간 거라서 그렇게 의미 있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뭐 5월 앞두고 계절적인 특징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뭐 되게 겁먹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좀 봐야겠지만 뭐 5월에 특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계절적인 특성보다는 초반에는 이제 다른 걸 봐야죠.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발언은 분명히 매파적일 거다. 근데 이제 매파적인데 예를 들어 시장은 그런 기준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뭐 한두 번 이상은 하겠지? 라는 식의 여지를 둘 거냐, 그 다음에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두 가지의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금리를 올려놓은 거랑 또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을 월 950억 달러씩 연준이 흡수해가는 예,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대차대조표 950억 달러 회수해 가는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발언 중에서 그런 어떤 조금 이제 유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막 여차하면 난 올려버릴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 이게 좀 주목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2년물 국채 금리가 5%대를 보이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고 4%대를 보면 예를 들어 4.99 그러면 괜찮고 5.01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이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아마존 슈퍼마이크로 이게 이제 각각 아마존은 1%대 초반 상승, 슈퍼마이크로는 10% 하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가가 그대로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한 3% 올라가고 슈퍼마이크로가 마이너스 5% 정도로 빠지고 이러면 이제 다행인 거고 아마존도 하락하고 슈퍼마이크로는 마이너스 15% 빠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주가가 시간외와 어떤 차이를 두는지 이것도 우리 증시의 어떤 반영 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1387원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 거의 1390원에 근접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자극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FOMC 회의는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5월은 인하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넘기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면 6월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점도표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6월 회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매파적이거나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거 반응은 아마 한 3, 4일 정도, 3, 4일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 3일 정도 반영되면은 그냥 마무리가 되는 재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환율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또는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제 환율이 좀 가급적이면은 앞에 구자를 안 보고 밑으로 밀려주는 게 이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2, 3일 정도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은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12월에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월까지도 지금은 차라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동결인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11월에 인하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동결 확률이 44% 두 개 합쳐서 정도 되는 거고 그 아랫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는 한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각오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FOMC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라 뭐 되게 심각하게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야. 연내 아예 안 내릴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연속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대신 멀쩡하게 지나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제 종목 수급에 계속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5월 증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 4월 시작할 때 4월은 전통적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플러스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뭐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비율로 이제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빠졌죠. 예, 양시장에 빠져서 이제 통계와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 5월 같은 경우는 통계 자체가 반반이에요. 예, 최근 10년 동안 보면 올라갔던 거, 내려갔던 게 다 5대5 비율로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5월 자체는 뭐 계절적인 특성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여지는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어떤 금리,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뭐 5월은 뭐 특별하게 어떤 선제적으로 미리 깔고 가는, 밑장 깔고 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예, 그냥 금리와 실적과 수급만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겁먹을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6월 회의가 되게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이제 좀 업종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이 정리될 때마다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회의가 결과가 중요하고 내일 해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